네, 두 번째 세션, 첫 번째 순서입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현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실 주제는 사이버 보안과 해상법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해상법을 강의하고 있는 김인현 교수입니다. I would like to extend my apology to Mr. Tino from Port of Hamburg for making presentation in Korean rather than English. I may try to explain on my presentation in English after I made presentation during coffee break to Mr. Tino. 제가 요 코마린 캄프에서는 처음으로 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서울대학교 조선공학과 대학원에 가서 제가 한 박사과정생들 또 교수님들 상대로 조선업과 해상법 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제 그 교수님들이 이 조선과학 했었는데 해상법을 들어보긴 처음이다. 조선업과 관련된 법학 이야기 들은 건 처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아마 그럴 수가 있겠다는 제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많은 우리 저명하신 우리 선생님들 조선업도 기자재에서 계신데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해상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서 그것이 우리 해상법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우리가 해상법은 여러 법적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손해배상의 문제를 다룹니다. 우리가 선박이라는 것은 이제 화주의 화물을 싣고 운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배가 중간에 없어진다든지 좌초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화주가 운송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는 것이 바로 이제 해상법의 핵심이라고 이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사이버 공격을 받았을 때 우리가 운송인이 그 화주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게 될 건가? 그런 또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제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선박의 디지털화가 가져온 변화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려대학에도 정보보호대학원 대단히 잘합니다. 그 정보보호대학원에 있는 교수님들도 이제 선박 또 군함에 대한 요 사이버 시큐리티 이렇게 하시는데 그분들의 이제 설명입니다. 이동훈 교수님 설명인데 지금 이제 인터넷과 선박에 있는 많은 기기들이 다 연결이 됐다 이거죠. 그래서 선박 인터넷 연결 비율이 92.3%라고 합니다. 제어 시스템은 14.3%고 선교 PC 연결이 36.4%라 그럽니다. 저희들이 1980년대, 90년대 배 탈 때만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사이버 공격이라는 것은 사실 생각할 수도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92.3% 인터넷 연결이 되니까 바로 인터넷을 타고 들어와 가지고 이제 사이버 공격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IT 장비, OT 장비들이 또 많이 있고 이것이 인터넷과 연결이 되고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해양 사이버 공격 사례가 있습니다. 2021년, 2022년 또 있고요. 오늘 조금 전에 함부르크 항만에서 오신 분들하고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한 4년 전에 나고야 항도 큰 공격을 받아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선박이기 때문에 항만의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항만도 마찬가지 사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사이버 보안이란 뭔가? 저도 처음으로 이런 그 해상법 어프로치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가 아마 처음으로 그 사이버 보안과 해상법의 문제를 어프로치를 이렇게 하게 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냥 그 GPS가 고장 나거나 AIS가 고장 나서 충돌 사고 났다 그럼 이제 그냥 배에서
뭐 조작이 잘못된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이버 보안의 문제란 것은 우리 그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에 따르면은 의도적으로 외부에서 사람에 의해서 해커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을 때 생기는 문제,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좁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회사 안전기본법에도 이런 이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이버 해킹으로 해적을 당한 경우라든지 또 사이버 해킹을 통해 가지고 기계 장치가 이제 고장이 난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가 대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이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를 다룹니다. 사이버 보안이 잘못되어 가지고 손해배상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두 가지 이제 그 책임의 기초가 있습니다. 우리가 청구 원인이라 그러는데 운송 계약 위반, 채무불이행 책임이라고 부르는 게 있고, 하나는 또 불법행위라고 부르는 또 청구 그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운송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그 약속된 장소까지 안전하게 그 운송물을 배달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중간에 제대로 배달을 못했기 때문에 운송인은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는 이 상법제 795조입니다. 제가 막 읽지는 않습니다. 이게 일본 상법이나 중국 해상법이나 또 국제 조약인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나 다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불법행위 그 책임의 문제입니다. 이제 똑같은 사안이라도 그 이제 충돌 사고가 발생해 가지고 손해가 났다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공격을 받아 가지고 사이버 공격을 받아서 그럴 때는 이제 그 피해자에게 우리 이제 선박 소유자가 이제 손해를 배상해 줘야 될 일이 생기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뭐 불법행위 책임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험금 뭐 지급의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선박 소유자 또는 운송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때 그걸 혼자서 100%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손해배상하러 한 다음에 보험금으로 또 우리가 받도록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손해는 일반 그 선박보험에서 담보 범위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워낙 범위가 크고 어떻게 될지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일반 선박보험에서는 담보 범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보험을 따로 가입하지 않는 이상은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운송인이나 선박 소유자가 오롯이 자기가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shipping 사이버 익스텐션이라는 선박 사이버 특약에 가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많은 배들이 이 특약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요 이제 가망성입니다. 가망성. 뭐 얼마 전에 그 금성호가 또 제주 앞바다에서 또 뭐 넘어졌지 않습니까? 그 이제 보건성이 부족해서 그렇거든요. 배가 밑바닥에 무게가 있으면은 기울어져도 제대로 돌아오는데 돌아오지 못했어요. 제대로 돌아오는 경사졌을 때 제대로 돌아오는 힘을 우리가 보건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보건성도 가망성의 하나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배가 출항하게 되면은 목적지까지 화물을 싣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성능이 갖춰져야 된다. 그 성능을 바로 우리는 가망성이라고 부르고 그 가망성의 하나가 이제 보건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금성호 같은 경우는 그런 보건성, 가망성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배가 뒤집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망성은 현재는 출항할 때만 갖추면 됩니다. 아주 옛날 1920년대 우리가 조약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송인이 화물을 싣고 떠날 때 가망성을 갖춰야 되는데 그 가망성은 떠날 때만 갖추면 됩니다. 떠날 때. 항해 중에는
그 갖추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항해 중에는. 떠날 때만 주의 의무를 다해, 갖추려고 주의 의무를 다했다. 그만 입증이 되면 되는 것이죠. 상법 제 794조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원이 20명이 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선원이 항해사가 타지 않았어요. 항해사가 타지 않아 가지고 가다가 충돌 사고가 났어요. 그럼 항해사는 그 충돌과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항해 당직을 쓰니까. 그래서 손해배상의 문제가 생기면은 이 배는 가망성을 갖추지 못했다. 선원이 제대로 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가망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 794조 2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운송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사이버는 어떻게 될 건가? 사이버 보안은 우리가 이제 가망 능력 주의 의무라는 건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운항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체가 튼튼해야 되는 건 기본이겠죠, 그죠? 선체가 튼튼해야 되는 거. 두 번째는 항해할 수 있는 여러 장비, 뭐 레이더라든지 또는 그 통신 장비라든지 엔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튼튼하게 안전하게 갖춰져야, 유능하게 갖춰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지금까지는 사이버 보안이 가망성의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게 사이버 공격을 받아가지고 배가 제대로 못 가게 되니까 사이버 보안을 갖추는 것도 가망성의 하나, 가망성의 요소 중에 운항 능력이 있는데 그 운항 능력의 하나로 봐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이제 우리 학자들이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능력은 가망 능력의 하나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가망 능력의 하나로 이제 들어오게 되었다.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되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요, 1항, 2항, 3항이 있습니다. 상법 제 794조에 운송인은 이제 발항 당시에 아래 사항에 대해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했는데, 첫 번째는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 있을 것 하는 것은 선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필요한 선원의 성선, 선박의 의장과 필요품의 보금, 이렇게 해놨습니다. 선박의 의장은 아까 말씀드린 AIS라든지 뭐 레이더든지 또는 해도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이버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사이버 보안, 어택을 해왔을 때, 인터넷을 타고 공격을 해왔을 때 그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성능을 갖추는 그런 사이버 능력, 사이버 보안 능력도 이 선박의 의장과 필요품의 보급의 하나로 들어간다. 선박의 의장과 필요품의 보급 하나의 포섭이 이제는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새로운 규정을 더 가지고 해서 사이버 보안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해석으로 선박의 의장과 필요품의 보급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운송인이 출항 시에 사이버 보안을 갖췄다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은 이제 화주에 대해서 가망 능력 부족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이영철 성급 회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뒤에서 보게 되는데 성급에서 이미 이에 대한 어떤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2024년 7월부터 나오는 선박에 대해서는 이런 인정을 받으면은 그 사이버 보안의 가망성을 갖췄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성급협회가 앞으로 그 실시하는 내주는 인정을 받는 것이 앞으로 대단히 중요하다. 일단 그런 인정을 갖고 있으면은 이 가망성을 이름은 갖추는 것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큰 변화가 오는 건 이겁니다. 출항 후에도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는 항해 중 내내 갖춰야 될 의무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출항할 때만 이제 갖추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도 같은 경우도 지금 떠날 때 부산항을 떠날 때 새롭게 나와 있지 않는 해도라면 출항 때 그 현재 있는 해도만 실어주면 되는데 뭐 열흘 뒤에 또 새로운 해도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건 안 실어줘도 가망 능력 부족에 문제가 없어요. 가망 능력이 문제가 없는데 이 앞으로 사이버 보안은 시시각각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항해 내내 운송인이 갖춰야 될 의무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상법의 규정하고 국제조약하고는 좀 더 달라지는 엄격한 그런 의무가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이렇게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운송인이 과연 면책이 되는지 책임을 안 지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송인은 이제 책임을 지지 않는 제도들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것은 또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역적으로 운송인 또 선박 소유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많이 가지고 있고, 여러분 잘 아시는 항해과실 면책 제도 같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충돌 사고 나가지고 그 화물이 손해가 나도 우리 운송인은 야 그건 항해과실이야, 선원이 잘못했어도 선원 잘못해서 충돌 사고 났다 하더라도 야 그건 항해과실이기 때문에 운송인은 면책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항해과실 면책. 자, 그러면 사이버 관련해 가지고 뭐 공격을 받았는데 뭐 AIS 뭐 잘못 GPS 잘못돼 가지고 선박 충돌 사고 났어요. 그러면 이게 항해과실 면책이냐? 항해과실 면책은 선원들이 잘못이 돼야 되는 겁니다. 선원이 잘못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이버 어택은 제3의 누군가에 의한 고의적인 공격이기 때문에 항해과실 면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저희 이제 생각입니다. 같은 충돌 사고라 하더라도 그건 선원의 잘못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제3의 이제 고의 행위에 의한 제3자의 고의 행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항해과실 면책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저희 이제 생각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입증 책임이 이제 전환된 그런 또 면책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운송인이 화물을 싣고 가다가 해적을 당했어요. 해적을 당해서 소말리아에 갔어요. 그럼 소말리아에 가면은 이게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배의 행방을 모르고 또 찾아올 수 없기 때문에 화주로서는 큰 손해를 입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운송인이 그 화물 소유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다 해줘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 상법 제796조에 이건 이제 운송인이 통제불능이라는 거죠. 운송인이 통제불능의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면책의 여지를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어려운 이야기인데 잘못에 대한 입증 책임을 화주가 부담하는 형태로 면책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면책 제도라고 제가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이버 공격받은 것도 해적 행위나 그 밖에 이에 준한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해커에서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면은 해적 행위에 준하는 행위가 아니냐. 해적 행위나 그 밖에 이에 준한 행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개정해 가지고 넣지 않더라도 저 문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면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사이버 공격을 받아 가지고 화물에 손해가 생겼다면은 우리 운송인은 항해과실 면책 그게 아니고 여기 796조에 있는 또 면책 제도, 해적 행위에 의한 손해로 운송인은 면책이 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자, 한 2분 동안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규칙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해적 행위로 인한 면책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선박이 가망성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가망성. 최소한 그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우리 법이 보호해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이버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망성을 갖추겠느냐 하는 것은 지금 IMO 가이드라인, 그다음에 한국선거협회의 규정이다. UR 26 이거는 이제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UR 27은 개개의 장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UR 26과 27에 대해서 우리가 성급히 검사를 받고 인정을 받았다. 이 배는 그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가망성이 있다라는 인정을 갖고 있으면은 이런 우리가 가망성이 있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면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 그다음에 그 뭐 가망성 구비 대행 업체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뭐 잠깐 제가 이제 봤었는데요. 제가 우리 고려대학에서 이런 세미나에 이제 갔더니 지금 이제 모든 선박들이 이제 그 아까 UR 뭐 26 등등 그런 성급의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수많은 배들이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게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대행해 주는 업체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대행해 주는 새로운 비즈니스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금의 법적 어프로치를 해봤는데 시간상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뭐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서 이제는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박이 그 사이버 관련되는 가망성을 갖춰야 된다. 그 가망성을 갖추는 것이 운송인이 화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첫 스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성급에서 이미 만들고 있는 인정을 받으면 된다. 그리고 그 성급의 인정뿐만 아니라 이제는 인적 가망성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사이버 공격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인정을 받는 내용은 이겁니다. 사이버 공격을 받았을 때 현재 각종 기기의 성능이 80%는 그대로 작동되고 20%만 다운되는 거. 그 다음에 공격 받았을 때 즉각 뭐 몇 초 내에 다른 그런 기구를 통해서 선박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상태를 만들어 주는 것. 그게 바로 그 이제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가망성을 갖추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각 선원들이 이것을 어떻게 운용해서 재빨리 원상복귀시키는가 하는 것도 이제 중요한 가망성의 요소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상법에서 저희들 법학자들이 해야 될 일인데 가망 능력 주의 의무는 출항할 때만 갖추면 되는데 사이버 보안은 그것이 아니고 항해 중에 내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법이나 국제조약의 이제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